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이제 8월달 넘어서 이제 9월달로 이제 곧 접어들 텐데, 이제 9월달이 되면 이제 또 우리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에도 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대단히 이제 좀 많으실 테고, 또 이제 후기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뭐 특목고, 자사고 이제 입시 요강들이 이제 속속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10개 단위,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북일고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입학 요강을 좀 발표를 했었고, 그 이어서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상산고가 또 입학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 2025학년도 입학 요강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 좀 확인하고 요강들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 대비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올해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 모집 인원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초중등법 이제 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그 사회통합 전형 그 모집 인원을 20%로 이제 의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 연도까지 사통 전형에서 그 모집 인원 비율이 좀 작았던 상산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사통 전형 의무 비율 20%를 맞춘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사통 전형 인원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통 전형 인원이 증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상산고 입학 전형 요강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형 일정이 먼저 좀 나와 있는데, 전형 일정이 이제 후기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전형 일정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원서 접수가 대단히 좀 빠르게 시작이 됐었는데, 올해는 뭐 그거보다는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축에 속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서류 제출 필요한 우편 제출, 그 다음에 방문 제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간들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2단계 면접일이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17일 날, 27일 날 오후 5시에 발표 예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모집 개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후기고 모집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 정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면 올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상산고 지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아마 이제 그 다른 특목이나 자사고에 비해서 상산고를 미리 이제 좀 준비하셨던 수험생들께서는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좀 일찌감치 좀 준비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 이유는 뭐 이제 다른 전사고와 다르게 지금 이제 그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반영 학기가 3학년 1학기 것까지, 즉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총 3개 학기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끝난 상황에서 아마 여름방학 때부터 이미 준비를 이제 좀 시작하신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 또 이제 학생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학원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그 영역별 모집 인원에서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요 사통 전형 모집 인원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사통 전형에서 모집 인원 비율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내 모집 인원 규모가 지금 336명 합계 336명을 모집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 정원 외 영역, 즉 이제 정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9명, 그리고 특례 입학 대상자 6명 해서 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한 15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원회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2명 정도가 지금 감소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원 내, 그러니까 모집 인원 내 정원 내 영역 안에 있는 그 인원들 같은 경우 총 모집 인원 자체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336명으로 전년도하고 일단 동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세부 전형별로 이제 모집 인원을 좀 보면, 우선 이제 뭐 사회통합 전형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그 모집 인원의 20.2%를 모집을 하고, 모집 인원 규모는 총 68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통합 전형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모집했었냐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20명을 모집을 했었고, 당시 인원 비율은 대략 한 6% 정도, 전체 모집 인원의 약 한 6% 정도를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초중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회통합 전형에서 20%는 의무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6%에서 20.2%까지 지금 높이는 바람에 인원이 기존에 모집했던 인원들보다도 무려 48명이나 더 플러스 증가가 됐다. 48명 증가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딘가에서는 이제 조금 감소가 됐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이제 감소했던 이제 인원 규모가 바로 학교 생활 우수자 영역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이 모집 인원 규모에서 인원 규모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단위 지금 모집 인원 규모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상상고 같은 경우 이제 남녀 분할 모집을 하는데, 자, 지금 총 인원 모집 규모는 190명입니다. 뭐 작년 이제 그 모집 규모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명을 모집을 했었냐면 239명을 모집을 했었죠. 그러니까 239명을 모집을 했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9명이 지금 감소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인원 감소율이 좀 크죠. 그래서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땐 대략 한 인원 감소 비율이 한 25.8%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명을 이제 모집하냐면 127명, 그리고 여학생 지금 63명을 모집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총 161명을 모집했었습니다. 161명을 모집했었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78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34명이 지금 감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총 15명이 감소를 해서 결론적으로 총 190명을 모집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작년 경쟁률을 이제 조금 감안을 했을 때, 이 인원들에 대한 감소율이 도대체 올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작년 경쟁률 같은 경우, 작년 이제 2024학년도였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그 경쟁률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뭐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전체 일반 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전형, 전국 단위 일반 전형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경쟁률이 2.45대 1이었었습니다. 2.45대 1.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의 경쟁률은 2.23대 1이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적다 보니 2.9대 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 2.45대 1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 단계별 전형을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배수를 모집을 하게 되죠. 1단계에서 2배수를 모집을 하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5대 1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 2대 1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 규모가 더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지금 한 거의 26% 정도가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이제 지원율이 경쟁률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뭐 일종의 호재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그 호재 일부가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제 경쟁률이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거의 쐐기를 박아놓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의대 정원 증원이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어쨌든 성적하고 이제 출결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성적에서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원자 모두가 올 A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떨어지는 일 없이 전원 다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3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B가 한두 개 정도 섞여 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경쟁률상 지원자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A가 아니면 사실 이제 상상고 지금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경쟁률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요인들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상상고 지원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반영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택일이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반영 교과에서 전과목 성적 1등급 A가 A 성취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네,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재 영역 같은 경우는 20.2%로 총 68명을 모집을 하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이제 67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67명 대비 일단 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남학생과 지금 여학생 기준으로 이제 따졌을 때 남학생만 지금 한 명이 증가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44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한 명이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총 그 사회통합전형에서 지금 48명 증가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거냐면, 전국 단위 일반 전형에서 49명이 감소하고 지역 인재 전형 1명이 증가를 해서 합산 인원 총 48명 증가분은 사회통합 영역으로 넘어갔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태권도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거는 전국 단위 모집 인원 규모와 사회 통합 영역 모집 단위 규모. 네, 이렇게 일단 그 모집 인원 변동이 좀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전국 단위 모집 경쟁률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아니면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될지, 요 부분에 이제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사회통합 영역에서 지원자가 미달이 된다면 미달된 인원의 50%를 학교생활 우수자 영역에서 선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원자 자체가 이제 미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1대1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야 뭐 미달 인원의 50%를 학교생활 우수자 영역에 선발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원 미달이었을 때는 전국 단위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과연 미달이 될까를 우리 작년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작년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통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죠. 총 2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총 경쟁률은 2.1대 1이었었습니다. 여기도 일단 2대 1이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가 당시에 경쟁률이 1.92대 1이었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2.43대 1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당시에 이제 합산 기준으로 따지면 2대 1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미달이 나진 않았죠. 물론 이제 미달이 나지 않은 이유를 결론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경쟁률 2.1대 1이었었으면 총 지원 인원 수가 42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올해 실제로 그 인원들이 지금 더 이상으로 지원을 할 건지 어떨 건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상고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전국 단위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사통 경쟁률에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하나의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고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비단 이제 상상고 경쟁률로만 끝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올 A인 학생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B가 한두 개 정도 섞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지 말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다른 자사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쨌든 이 경쟁률을 조금 좀 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A 성적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상상고를 이미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이야 뭐 어차피 2단계 면접에서 또는 이제 자소서에서 이제 최종 당락이 좌우되겠지만 지금 이제 B가 한 개 정도 있는 학생들 아마 제가 봤을 때 좌불안석일 것 같은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B가 한두 개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경쟁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다른 자사고도 한번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보고 대비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 안내에서 이제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은 뭐 전국 단위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 본인들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국 단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북 내 중학교에 중학교를 이제 졸업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태권도 영역 전형 같은 경우에 태권도 사품 보유자다. 그래서 뭐 이제 태권도 관련돼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김천고도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요 태권도 관련된 전형들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올해 이제 그 사회통합 영역 전형, 그러니까 사통 전형 자체가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요 부분 전형, 그러니까 사통 전형의 지원을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번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고 지원 자격 요건이 있다면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전사고가 그렇지만 사회통합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윤등 영역과 그 다음에 사회 다양성 영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기획윤등 영역을 무조건 50% 이상 우선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 다양성 영역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뭐 기획윤등 영역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이제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대상자 등등등이 있으니까 그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에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그 다음에 읍면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농어촌 지역 이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순직 군경, 순직 소방관, 그 다음에 순직 교직원 자녀, 그 다음에 네, 아마 이제 사회 다양성 영역에서 이제 가장 많은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요 다자녀 가정 자녀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학원에도 이제 뭐 다자녀 가정 자녀로서 이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이제 문의해 주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계신데 실제로 이제 뭐 다자녀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 8분 이하, 그러니까 소득분위 기준이 있으니까 요 해당 요건은 직접 구청이나 네, 아니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해당 여부를 좀 그냥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사회 다양성 영역도 일단 확인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외로 모집하는 이제 대상자들도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원 자격 요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전형 방법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상상고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1단계 그리고 2단계 네, 요렇게 나누어서 인원을 이제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영 방식
방식은 학교 생활 우수 영역, 이거 전국 단위 일반 전형이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영역, 그 다음에 글로벌 태권도, 사회통합 정원회, 즉 전형에 상관없이 모든 전형이 동일한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출결을 가지고 이제 1단계에서 2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뭐 외라고 내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결론적으로 동점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배수 내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온 것 같은데, 교과 성적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결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이제 결석, 그러니까 그냥 뭐 질병 결석이나 이런 거 말고 무단 결석이죠.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 1일당 1점씩 이제 감점을 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점에서 감점 요인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출결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요것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단계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상상고 면접은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면접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창의 융합 면접과 그 다음에 인성 독서 면접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면접 관련된 내용도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단계에서 교과 성적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배점에 대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1단계 지금 교과 성적 총점은 1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미인정 결석 3일 이상 등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좀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점수로만 합산을 해서 창의융합 60점, 인성독서 4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면접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300점과 2단계 면접 100점을 합산해서 총점 400점 만점으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전형 유사별 이제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교과 반영 방식 같은 경우는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 반영 방식이 이제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영학기 관련된 거, 그러니까 반영학기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3개 학기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사고들이 거의 대부분 다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을 반영하는 데 비해서 상상고 같은 경우는 3개 학기 성적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기별 반영 비율은 각각 이제 학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20%,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30%, 그리고 3학년 1학기 50% 이렇게 해서 총 100%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영 교과는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그 다음에 과학 또는 사회 중 택 1, 택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개 교과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교과별로도 이제 반영 비율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학 또는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택 1을 하는데, 대신 3개 학기 모두 동일 교과를 반영한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에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문의해 주셨던 분께서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반영이 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내보면, 결론적으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학하고 그 다음에 사회 성적이 있는데, 뭐 2-1 학기 같은 경우에 이게 A, 그 다음에 이게 B, 그 다음에 2-2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B, 이게 A, 그 다음에 3-1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B, 그 다음에 과학이 B, 사회가 A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과학하고 B 중에 조금 더 유리한 게 뭔지 그걸 이제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한 과목으로 그냥 3개 학기를 다 이제 끌고 가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건 이런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과학이나 사회 둘 중에 하나가 A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A를 선택하고 사회 A를 선택하고 또 3학년 1학기 때 사회 A를 선택하면 되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성적 반영상 어차피 이제 지금 과학이 B가 두 과목이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B가 두 과목이고 사회가 지금 A가 두 과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선택을 할 거는 사회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학이나 사회 둘 중에 하나 택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중치에 대한 부분이 뭐 과학이 더 높고 사회가 더 높다 이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잘 나온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 모집 인원이 지금 감소한 상황에서 경쟁률 자체가 이제 높아질 거를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올 A가 지금 이제 나와야지 그래도 이제 합격 가능성 1단계라도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써드린 거는 경우의 수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은 올 A인 경우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여기 이제 사회 쪽으로 갈지 어떨지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주의사항도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사회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학기에 역사, 도덕, 순서로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교과 성적이 없을 때에는 뭐 그 학기에 예를 들어서 사회를 이수하지 않고 역사를 이수했다. 그럼 역사 성적을 반영하는 거고, 그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뭐 도덕 성적이 있다라고 하면 도덕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성적이 없고 그 다음에 역사하고 도덕 성적만 있다라고 한다면 역사 도덕 중에서도 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순서는 역사 도덕 순서대로 이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보다도 상상고 이제 그 내신 방식 이제 아마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내신 그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한번 반영을 해보시면 환산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반영이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별 배점 및 학기별 반영 점수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기별로도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학기별로 보면 아까 이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는 20%,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30%,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5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과목별 가중치도 좀 있습니다. 과목별 가중치도 있어서,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가중치가 사실 이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 전체 배점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학 전체 배점은 지금 총 100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어가 70, 그 다음에 영어가 70, 그 다음에 과학 또는 사회가 60. 네, 요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수학 반영 비율이 대략 한 33%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또는 사회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나머지 비율은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각각 비율을 이제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이 추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에서 성적 반영되는 비율들이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요. 비율은 그냥 대략 하면 한 23% 정도, 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계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방식 그냥 한번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뭐 저희가 지금 다 읽어보면서 뭐 살펴볼 필요는 없으니까, 뭐 계산 방식에 따라서 그냥 환산하는 방식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네, 이런 거 저런 거 경우의 수 다 따지지 않으면 가장 안정적인 거는 그냥 무조건 네, 그 올 A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 일부 학기 또는 일부 학년의 교과 성적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반영 방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반영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에 한 학기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는 2학년의 다른 학기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2학년 2학기 성적을 2학년 1학기로 중복해서 반영한다. 또는 이제 뭐 2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로 중복하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3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뭐 2학년 1학기 2학기 성적도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한 학기의 성적이 없으면은 다른 학기의 성적을 그냥 고스란히 계산을 해서 반영되지 못한 학기로 이제 대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출결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출결은 1단계 성적에서만 반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결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 미인정 결석 3일을 이제 1점씩 이제 그 미인정 결석 1일을 이제 1점씩 감점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아, 제가 이제 처음 부분에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인정 결석 1일당 마이너스 1점씩 감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그 횟수를 합산해서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미인정 결석 3회를 뭐 1점씩으로 계산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미인정 결석은 미인정 결석 1일당 1점씩 이제 감점을 하고요. 그리고 미인정 지각, 조퇴, 미인정 결과 관련된 부분들은 3회를 결론적으로 미인정 결석 1일로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미인정 지각 같은 경우가 3회다. 또는 미인정 조퇴가 3회다. 또는 미인정 결과 3회다. 또는 이거 미인정 지각 1회, 미인정 조퇴 1회, 미인정 결과 1회. 그러면은 이거 뭐 합산하면은 총 3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미인정 결석 1일로 계산이 된다. 네, 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전자고들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거는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까지의 출결을 다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성적 자체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반영하지만 출결은 3학년 1학기 때가 아니라 2024년 11월 29일까지의 출결을 이제 출결 일수를 감안해서 이제 반영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출결 관리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출결 관리도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셔야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감점은 이제 1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10점을 넘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미인정 결석 일수가 13일을 초과한다고 해도 10점 이상 감점을 하지는 않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전사고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10점 정도 이상을 이제 감점 당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단계에서 정말 경쟁률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만약에 이제 동점자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동점자를 이제 어떻게 걸러낼 건지 그 변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1단계 동점자를 포함한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으면 1단계 점수를 토대로 신입학 전형위원회에서 면접 대상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년도 같은 경우 뭐 한 2.5대 1 미만 정도로 형성이 되면 제가 볼 때 2.5대 1 미만에서 동점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2단계 이제 면접 대상자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그 1단계 동점자가 이제 너무나 많아서 2배수를 뭐 지나치게 초과한다는 기준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학교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한 3대 1 뭐 요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신입학 전형위원회에서 2단계 면접 대상자 결정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정말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약간 이제 좀 추상적으로 이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지나치게 초과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았지만 올해 정말 너무나 많은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될지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진짜 지나치게 초과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떤 성적을 반영을 하냐, 그때는 예체능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1단계 동점자에 한해서 다음 순서에 따라서 자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량 평가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성취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성취도.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C인지 이 성취도를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세특을 보겠다는 겁니다. 교과 세특.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세특까지 들여다볼 정도까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모르니까 예체능 성적도 진짜 경쟁률이 너무나 많았을 때는, 많이 초과됐을 때는 이 부분의 성적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냐면 일단 1순위가 체육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가 이제 음악하고 미술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조차도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3순위에서 과학 또는 사회 중 택 1 과목 중 선택하지 않은 과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성적이 사회가 더 좋아서 사회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자연스럽게 과학이 되겠죠. 그럼 과학 과목의 성적까지 본다는 거고 나머지가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간다는 건데, 네, 이거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지만 네, 진짜 올해 경쟁률이 3대 1을 초과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예체능까지도 진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이제 검정고시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당 교과 성적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면접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1단계를 통과하면 1단계 통과해서 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전사고들이 2단계 이제 면접 준비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애를 많이 먹죠. 그래서 면접 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케이스들도 아니고, 또 전사고 학교들마다 면접 유형도 정말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의 뭐 전사고를 대비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선정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여기 그 상사고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학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면접 서류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서류는 당연히 제출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체크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뭐 각 영역별로 지원자 한 명에 대해서 2인의 입학 전형위원이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면접 내용이 뭐 면접 서류를 검토를 바탕으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창의 융합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과 뭐 잠재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 면접과 그다음에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면접과 개별면접. 자, 그러니까 공통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창의 융합 면접이 이제 공통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 틀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 안에는 개별 면접도 있지만 어쨌든 창의 융합 면접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제 공통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뭐 대인 면접으로 한번 이제 조금 전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제하는 면접 문항이 있고요. 그 면접 문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준비 시간을 부여를 하고, 그 시간을 토대로 이제 다 소요를 하면 이제 면접 장에 이제 직접 들어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들 답변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의 융합 면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공통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매년 보면 이 상상고 면접 같은 경우에 공통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과 과학 관련된 역량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뭐 무난히 풀 수도 있고, 수학과학을 좀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 면접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기반의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그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 한 20분 정도 주고 실제 면접은 이제 10분 동안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 준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시문이 부여가 되었을 때, 즉 수학 과학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수학 과학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개별 문항과 관련된 서류 검토, 그러니까 서류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생기부하고 자소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성과 독서 면접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통 문항, 그 다음에 개별 문항을 더 적절히 다 활용을 해서 그 관련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공통과 개별 면접을 통해서 창의 융합적인 능력, 그리고 인성과 독서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이제 면접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시간들 각각 부여되는 시간과 면접 시간 충실히 좀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의융합 면접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공통 면접, 즉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풀이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네, 물론 이제 그 문항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대략 어떠한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선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1단계하고 2단계 점수를 합산한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경우에서 동점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면접 점수 우위자가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고 그 중에서도 창의융합 면접 점수 우위자가 또 2순위, 그 다음에 인성독서 면접 점수 우위자가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성적 순위거든요. 어차피 성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올 A라고 한다면 실제 합격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론적으로 여기 면접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면접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자소서도 충분히 이제 완성형 자소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양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면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소서는 단순히 면접용뿐만이 아니라 서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학교 생기부들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떤 학생들의 일관된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끌고 오기가 사실 우리 중학생들이 아직까지는 그 경험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진로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흔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없고, 또 세특이든 창체활동이든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만 토대로 해서는 사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소재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소재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이제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최소한 이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과연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기소개서는 전년도하고 거의 양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 자,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 거죠. 학습 경험과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되겠죠. 자기주도 학습 과정. 자, 요런 이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어떤 사실을 나열하는 형태에서 끝내는 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자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을 어떤 사실, 관련된 사실을 그냥 열거식으로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게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또는 포부까지도 밝혀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완성된 자소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 관련된 부분을 사실 열거해서 끝내지 말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취지에 맞게 서술해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재 글자 수는 1000자 내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재 글자 수를 요구하는 게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본인의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건 배려, 나눔, 협력, 타임 존중, 규칙 준수 같은 이런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인적인 경험 및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 글자 수는 총 500자 내외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도 어떤 이제 소재들이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협력학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본인의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드러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자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문항이 1500자,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과정 1000자, 그리고 인성 관련된 내용 500자, 그렇게 해서 1500자 이내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는 제외니까 사실 이제 기재 글자 수 분량은 조금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수 글자 수만 일단 1500자 이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는 이제 어떤 항목이 있냐면, 자,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선정을 하고 그 책을 읽게 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책 왜 읽었는지 그 동기와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책 내용 요약은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인성과 독서 면접도 있습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서를 이제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자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 독서 관련된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고들 중에서도 광양제철고하고 뭐 상상고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는 가능한데 아예 항목 자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독서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독서 관련된 내용들도 충실히 좀 채워가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선정되어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3권의 독서는 실제 면접에서도 이제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이제 충실히 좀 대비하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도서별 300자 이내로 쓰고 전체 900자 이내 띄어쓰기 제외니까 역시 기재 글자 수,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기, 왜 선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 소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이 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되게 좋고요. 그 동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전사고와 달리 지금 상상고 같은 경우에 진로 계획이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이제 자신의 학업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선 기재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른 이제 전사고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진 대신에 책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 관련된 부분이 어떤 자신의 진로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자신이 좀 더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책이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또는 영향을 주었던 그런 책이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딱 이제 구분이 없지만 어쨌든 그 책을 읽었던 동기가 되게 분명해야 되고 그 동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소감, 즉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해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상상고 2025학년도 상상고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를 통해서 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또 올려놓기도 하고, 또 입학 요강 관련된 파일을 역시 이제 저희 블로그에도 이제 파일로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직접 이제 그 글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상상고 올해 경쟁률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상상고 준비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신경 써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상상고 입학 요강 관련된 동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